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맷 2019 오리엔테이션으로 함께 모였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 때문에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자, 당신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갈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오리엔테이션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너무도 놀라우신 큰 사랑, 우리에게 생명 주신 사랑을 기억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소원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새 생명 주신,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나를 다시 살리신, 나를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 어찌 다른 상상이요 모든 것 통해,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니,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니 생명 주신, 내게 새 생명 주신 주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아멘. 나를 다시 살리신, 다시 살리신 십자가 그 은혜, 내 남은 모든 것 통해, 모든 것 통해 나와 같은 한 영혼 살리니,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니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우리 다시 한번 한 영혼, 한 영혼 오직 그 생명, 오직 그 생명 나의 가슴에 품고 주의 복음 전하리, 그 사랑 잊지 않으리, 오직 한 영혼 가슴에
죄의 매인자 죄의 매인자 자유케 되리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한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다시 한번 죄의 매인자 자유케 되리 죄의 매인자 자유케 되리 죽어있는 자 죽어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한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 우리 한 번 더 은혜 땅 끝으로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우리 오른손을 들고 은혜 땅 끝으로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복음 땅 끝까지 우리 한 번 더 은혜 땅 끝으로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은혜 땅 끝으로 은혜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 복음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그 위대한 복음의 그 계획 가운데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위대한 계획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생명을, 나의 젊음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번 맷 2019 사역을 통해서 주님 은혜의 땅 끝으로 복음 땅 끝까지의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맷 2019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금번 맷 2019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사오니 좀 이 귀한 사역 가운데 우리가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생명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젊음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축복의 복음이
인도하실 줄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2019 매트 은혜 땅끝으로 복음 땅까지 타이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저희가 땅끝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는 것마다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번 매트 가는 선교지마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길 하나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여름에 아버지 하나 저희가 나가지만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좋은 동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선교사님들과 저희와 현지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매트팀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저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사 평강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먼저 중보기도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매트를 통하여 저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장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연례 행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사랑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고 무엇보다 자원한 마음으로 저희가 이 재정을 드리고 중보기도를 쌓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는 것마다 우리 성도들 모두 마음이 합하여 갈 때 아버지 선교지마다 또 현지가 여기가 이 부흥의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것은 강사님 기아대책 이 섬기시는 우리 강사님을 기도합니다. 박재범 목사님 이 강의하실 때 위기상황 대처법 저희가 또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명규 목사님 또 이 단기 선교 유의상 아버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기도의 가운데 지키사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돌아와서도 삶의 현장에서 또 교회에서 섬기시는 모든 것마다 이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통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놀랍게 쓰임 쓰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단기선교 OT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 텐데요. 각 우리 제 기억으로 12개국에 이번에 나가거든요. 각 가시는 나라의 인사말로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놀라세요? 다 배우신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당황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당황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제가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의 이렇게 한번 강요하겠습니다. 저 한번 쫓아하세요. 나마스카르. 이게 인도 남쪽의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대부분의 인사말이요 나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말이에요. 평화가 안녕, 좋은 아침 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 서로에게 베푼 좋은 말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불의에 헝가리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사실은 제가 주제 강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번엔 좀 위기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어야 되겠다 해서 특별히 우리 강사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강의라 제대로 들으려고 두 세션으로 좀 나눴습니다. 제가 한 번에 그냥 다 마치고 또 제 욕심에 제 강의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귀한 강의를
두 세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시까지 지금 10시 15분부터 11시까지 첫 번째 강의를 하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또 11시 40분까지 두 번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합심 기도와 또 유의사항을 전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마친 후에는 우리 특송을 녹음하는 게 있는데요. 모두 다 특송 녹음하는 게 아니고요. 또 몇몇 팀들이 함께 출정식에 부를 특송을 미리 좀 녹음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마치신 후에 이중 주차하신 분들은 주차된 차량 나가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OT 마친 후에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OT 제목은 여러분 여기 안내 있는 것처럼 단기 선교의 의미와 위기 관리 안전 교육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제가 소개할 텐데요. 강사 목사님은 기아대책기구의 박재범 목사님입니다. 박재범 목사님은 서울 총괄 본부장을 하셨고요. 해외 긴급 구호 사역을 10년 넘게 하셨고 또한 전문적 위기 관리 교육 전문가이십니다. 우리 박재범 목사님을 소개할 때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목사님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각 나라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할렐루야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제 목사님께서 미리 기도하시면서 많이 준비를 하신 걸로 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태국에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왔는데 사실 해외에 있을 때 이렇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강의를 좀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건 알았지만 오늘이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첫날인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시작하자마자 제가 강단에 쓰니까 좀 기분이 이상합니다. 얼마 전에 헝가리에서 배가 충돌이 되면서 침몰이 돼가지고 해외 여행을 하는 분들이 또 많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접하고 또 한국에서 배를 이렇게 배가 침몰하는 장면들을 계속 TV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제 이 강의는 원래 한 2주에 나눠서 1시간 반씩 이렇게 강의를 좀 합니다. 근데 오늘 사실은 목사님이 1시간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 했더니 1시간 20분을 주셨는데 와서 보니까 조금 더 늘려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겁니다. 원래 이 강의의 제목도 해외 단기 선교의 의미와 그 다음에 위기관리 안전 클리닉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이렇게 우리가 건강검진 받으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미 워낙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 선교 사역을 해왔고 또 단기 선교팀들이 참 많은 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그 노하우들을 많이 쌓아 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 보면 아무런 사고 없이 우리가 준비한 대로 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고 사역을 하고 돌아오면 그것이 되게 은혜 받는 사역이고 목적에 부합한 사역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늘 매년 가지만 매년 가면서 반복되는 실수들이 있는데도 그게 실수가 실수인지 모르고 그렇게 돌아오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 해왔던가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쳤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 50개 팀 정도가 이렇게 나간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교회들은 인솔자 교육을 좀 따로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전체가 모이셔서 모두가 가는 팀원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좀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면서 질문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저를 피하지 마시고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질문하는데 아무도 이렇게 저 안 쳐다보시고 딴 데 보시고 이러면 제가 좀 태국에서 아침에 왔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안 보셔도 되고 이제 PPT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사실 이제 기아대책에서도 1년에 한 뭐 100여 개 팀 넘게 이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기아대책 같은 경우 이제 떡과 복음으로 해서 100% 선교사님만 통해서 선교사님들만 통해서 사역을 하거든요. 현장 500여 명의 선교사님이 기아대책을 통해서 전 세계 이렇게 50개국에 넘는 나라에 나가 계십니다. 그래서 장기 선교사를 위한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1년 내지 2년 정도 가는 단기 선교사를 위한 교육이 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 세 번째일 것 같아요. 이 단기 자원봉사 비전 트립 단기 선교 이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솔간사 교육이 있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기아대책에 있으면서 10년 넘게 그 해외 그 긴급고 팀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 골든아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엔 기준으로 국제적인 재난이 나서 보통 72시간에서 120시간 안에 들어가야 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사지를 절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이 사지를 온전하게 치료받고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72시간, 120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기아대책에서는 보통 48시간 안에 들어가는데 그런 긴급구호를 가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교육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교육을 이렇게 오늘 이 10가지를 다 배울 겁니다. 사실 이제 제가 유엔이나 아니면 미국의 이 전문 위기관리 팀들이 있어요. 뭐 소위 CIA나 뭐 FBI 출신들이 이제 강사가 되셔가지고 받는 교육인데 보통 유엔에 가면 2주 동안 합숙하면서 이 교육을 받습니다. 뭐 보통 불신 검문부터 시작해서 인질로 체포됐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뒤에서 총 쏘고 쫓아올 때는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뭐 별의별 교육들을 다 받는데 보통 2주를 합숙하면서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딱 서머리 해가지고 단 1시간 반 만에 워낙 수준들이 높으시기 때문에 제가 끝내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요, 짐을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부터 돌아오셔서 팔로우하는 모든 과정까지 조금씩 이렇게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해외 단기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먼저,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되게 많이 그동안 단기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뭐 이걸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몇 가지로 제가 그 페이퍼에 놓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이제 들어갑니다.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보통 일주일에서 길으면 2주 정도 가시나요? 우리 팀은 2주 이상 간다. 보통 최장 제일 길게 가는 팀이 며칠 가시나요? 우리? 10일 정도 가시죠? 네, 맞습니다. 10일. 10일 정도 가세요. 그럼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그죠? 그다음에 문화 탐방 같은 것도 합니까? 문화 체험도 하셔야죠.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가는 날 하루, 오는 날 하루, 문화 체험 하루, 이틀 이렇게 하면 실제 거기서 사역하는 날짜는 며칠이에요? 한 일주일도 안 될 겁니다. 그죠? 근데다가 뭐 아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이야기 그 나라 말로 얘기해 보라고 인사해 보라니까 다들 얼굴만 보시고 뭐였더라 이러는데, 여러분 그 나라 말을 잘 하십니까? 못해서 어쩜 이렇게 자신 있게 못한다고. 나 이런 게 처음 봤어. 아니 뭐 대답을 차라리 안 하면 모르는데 못한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 그러니까 말도 못해. 그다음에 며칠 있지도 않아.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단기 선교도 선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는 나라로 오는 나라로 또 문화 체험하지, 말도 못하지, 그냥 얼굴만 보고 그냥 오고 그러면 선교인가요? 여러분, 단기 선교도 선교다.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단기 선교는 선교 아닌 것 같다. 뭐 안 들은 분들은 뭐예요? 그럼 반은 안 들었는데 3분의 1은 안 들으시. 맞습니다. 여러분, 이 단기 선교도 선교냐? 글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단기 선교 첫 번째 의미는요. 단기 선교는 무엇이냐? 따라해 주시죠. 선교의 훈련이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선교를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예, 이해 가십니까? 예,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가 뭘까요? 배우는 자세. 와, 여기 앞에 제가 인도에서 목사님 인도 계시는 히말라야 두 개, 예? 부부가 같이 나눠서 쓰세요. 예. 예, 여러분, 배우는 자세예요. 여러분, 이게 배우는 자세가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해야 돼요. 예, 여러분, 제가 수많은 그 긴급고의 현장에 이렇게 가면요, 우리 간사들이 인솔팀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의료팀들을 모시고 일주일에서 10일 만에 로테이션을 합니다. 계속. 또 그런 다음에 뭐 인도네시아 쓰나미 같은 경우는 3달 동안 이니셜 레스폰스라고 해서 초기 대응을 해요. 예, 여러분, 긴급고라는 게 그냥 가가지고 텐트 나눠주고 뭐 치료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처음에 대응하고 물 주고 막 먹을 거 음식 주고 나눠주고 그 다음에 복구, 그 다음에 개발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초기 대응 때 인도네시아 같은 쓰나미 같은 경우는 워낙 크다 보니까 한 3달 정도 초기 대응을 했어요. 그러면 인솔간사들이 보통 일주일에서 10일에 한 번씩 로테이션을 하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 되게 많이 들어왔다 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3개월 후에 딱 평가회라면 똑같이 들어와서 일주일 내지 10일 동안 인솔을 하고 나갔는데 어떤 간사들은 정말 많은 것들을 가슴에 담고 가요. 근데 어떤 간사들은요, 그냥 팀만 잘 인솔하다가.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있다 보면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객이요, 작년 기준으로 3천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예, 인구의 3분의 2가 해외여행을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외를 나간다? 다 아는 것 같아. 또 가봤던 나라들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내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요한 것은 훈련받는 사람은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겸손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선교는 무엇이다? 선교를 훈련받는 내가 훈련소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 논산훈련소 가보세요. 뭐 IT 기업으로 대박난 뭐 그 젊은 사업가부터 시작해서 뭐 서울대 나온 친구부터 뭐 별의별 사람이 오는데 딱 훈련복 입혀놓으면 똑같아요. 예? 그리고 뭐 좌양자 우양우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처음에 맨날 얼차려 받고 그러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훈련받는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한다.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한다. 그래야 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하나의 선교를 체험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선교에는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나가는 국가를 목사님한테 잠깐 보니까 정말 다양한 국가를 나가세요. 뭐 일본부터 시작해서 뭐 베트남도 있고 뭐 어딥니까? 저 튀니지도 있고, 예, 다양한. 여러분, 각 국가마다 사역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은 선교의 방법 중에 그 나라의 선교의 방법 하나를 보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의 선교를 체험하시는 거라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갔다 오시면 뭐 우리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내가 우리가 갔던 데는 그렇게 하던데. 뭐 이래가면서 여러분, 장님이 코끼리의 한 부분만 만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힌두교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예? 인도에서는 어떻게, 일본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예. 독재 국가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모슬렘 국가에서는 어떻게 이번에 가시는데 보니까 모슬렘 국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그런 국가에서 어떻게 사역하는지 그 사역의 하나의 모습, 하나의 선교를 체험하고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갔다 와서 본 것이 선교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단기 선교는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거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기아대체에서 아이들, 여러분 이 우즈벡 같은 데 가면 저희가 파라칸트라고 엄청 농장 있는데 저희가 대학생들 데리고 가면요 옥수수 따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가 1박 2일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예, 옥수수 따는 게 선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옥수수 따는 게 선교예요. 예, 농업 프로젝트 하는 게 선교입니다. 예, 다양한 선교를 하죠. 여러분 보시면 케냐에 가면은 저희 사역팀 중에 우물을 전문적으로 파는 팀이 있어요. 거기 단기 선교 가면 파이프 날라요. 우리가 노가대 하러 왔냐? 우물 하나 파는 게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마을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양한 모습으로 한다. 중국의 저희 선교사님 중에는 여러분 세라잠 의료기 비즈니스 에즈 미션으로 세라잠 의료기 그 대리점을 해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한국이나 중국 아줌마들이나 똑같아. 무료 체험방은 그냥 막 와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찢고 있대.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관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선교냐? 선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의 선교를 보신다는 거. 자, 세 번째,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고 섬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사님의 사역에 디딤돌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교사의 사역에 뭐가 될 수도 있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선물이 있나 봐요. 막 대답을 잘하시네. 맞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우리 교회팀뿐만 아니라 요즘 기업이 사회공헌을 한다고 정말 많은 이 사회공헌 팀들이 나갑니다. 교회 팀들은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큰 그 건설 회사 팀들이 모슬렘 국가에 학교를 줘줬어요. 저희 단체 말고 다른 단체에 학교를 줘줬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한 30명이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이제 페인트 칠하고 준공식을 할 거 아닙니까? 단장님이 전무이사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가지고서 이야기했습니다. 모슬렘 국가는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 술을 가지고 갈 생각도 하시지 말고 술을 드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건설회사 사람들은 술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하니까 여러분 강의 끝나고 그랬대. 부장님이 야 그래도 술 없이 어떻게 하냐? 알아서 챙겨. 그래가지고 소주를 팩으로 몇 상자를 나눠서 갖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 칠하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한 거야. 지나가다 선생님이 보고서 교장 선생님한테 이르고 교장 선생님이 종교 경찰한테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경찰이 엄청 무섭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지부장하고 전무이사가 여러분 대기업의 전무이사님은 대단한 분인데 가가지고 각서 쓰고 빌고 각서 쓰고 무슨 창피입니까? 쫓겨났다 그러면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 팀이 그냥 그렇게 추방되거나 쫓겨나거나 창피를 당하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평생을 헌신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은 거기서 사역을 저버려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샘물교회 사건이 있었잖아요. 되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요 아프가니스탄은 지금도 한국 사람들이 비자가 안 나옵니다. 저희 기아대책은요 거기 학교 짓고 병원 지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어떤 단체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다 스톱됐습니다. 그거 다 철수했고요. 전후 복구 사업으로 투자한 투자자들 제대로 건지지도 못하고
싹 다 지금도 비자가 안 나옵니다. 예, 정부 관계자 외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교지를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지피지기는 백정백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는 만큼 뭐 한다? 뭐라고요? 보인다. 선물이 보이시죠? 저 뒤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예, 여러분 아는 만큼 뭐 한다고요? 보여요. 보이는 만큼 보이는 만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만큼 뭐가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남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죠? 겉만 딱 보고 사랑하는 건 가짜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해봤잖아. 그죠? 예. 근데 진짜 사랑은 미워도 저거 그냥 안 나가나 막 그러면서도 깊이 있는 사랑은 이해하는 만큼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꼴 같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잖아.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3천만 명의 시대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여러분 방학 되면은 대학생들이요, 젊은이들이 교보문고 영풍문고에 제일 많이 붐비는 코너가 어딘지 아세요? 예, 여행 가이드 책 접하는데 거기 가가지고요 애들이 여행 자기가 갈 나라 배낭여행 갈 나라 여행 책을 딱 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디가 핫플레이스인지 어디가 맛집인지 다 형광펜으로 칠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빨리 찾으려고 옆에다 날개를 달아. 알죠? 여러분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선교를 하는데 우리가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그 나라에 가는데 여러분 적어도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옛날 고대사부터는 아니지만 여러분 적어도 근현대사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팀별로 그 나라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캄보디아는 안 가나요? 여러분 미얀마, 방글라데시 여러분 입학률 아이들의 입학률은 90%가 높습니다. 초등학교 입학률은. 그런데 여러분 졸업률은 몇 퍼센트인 줄 아세요? 시골에? 60%밖에 안 돼요. 한 마을에 100명이 있는데 초등학교를 95명이 가. 그런데 졸업은 60명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는 중학교 입학률은 얼마나 되냐? 50%도 안 돼요. 군에 딱 고등학교 하나 있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얘네들의 소원이야. 그럼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모잠비크 갔다 왔는데 모잠비크는요 그레이드 업 테스트가 있어요. 5학년에서 6학년 올라갈 때 한 번 시험 보고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갈 때 세컨다리 스쿨, 프라이머리 스쿨 있는데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갈 때 시험 보는데 애들이 돈도 없어. 선생님들이 어떤 줄 아세요? 인도도 마찬가지. 인도 우리 목사님 같은 인도 공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아침에 선생님이 일어나서 머리 아프면 오늘 학교 쉬어야지 이래요. 초등학교 3학년이 돼도 애들이 글을 제대로 못 씁니다. 인도의 여성들 문해율이 60%. 100명 중에 60명밖에 제대로 글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 나라의 아이들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학년에서 11학년 올라가는데 선생님이 과외를 해. 과외 다닐 돈도 없죠? 담임선생님이 불러가지고 너 어떻게 공부할래? 그럼 잘 모르겠는데요. 시험 문제 알려줄게. 나하고 한번 자자. 여러분 그냥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는 일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이 알고 교육청에 신고했는데 so what? 그래서 뭐? 여러분 우리가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케어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인지 정말로 우리가 그냥 가서 겉으로만 아이들 밝아 보이고 막 웃고 전 세계 어느 나라 아이들은 다 밝죠. 다 예쁘죠. 하지만 얘네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가요. 나중에 자기 인생을 결정할 나이가 됐을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예, 제가 이거 시간 없어서 넘어갈게요. 예, 이게 뭐 현재 모습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선교사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선교사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시기 전에 선교사님들한테 귀찮을 것 같지만 하나씩 질문을 다 준비해 가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꼭 선교사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 저녁 식사하면서 선교사님 왜 여기 왔는지, 이 머나먼 땅에 왜 오셨는지, 물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평생 죽을 때까지 이방인의 삶을 사는 이 삶을 왜 이 뭐가 계기가 돼서 왔는지를 알아야 돼. 그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가서 일주일 훅 하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만큼 이해하고 듣고 알고 와야 우리가 돌아와서 기도할 기도 제목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우리가 본 것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선교사님한테 저 꽃은 뭐예요? 저 나무는 뭐예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선교사님은 어떻게 알아? 다 똑같이. 그런 거 하시지 마시고 정말 선교사님이 왜 어떤 아픔이냐.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녀의 교육 문제, 언어의 문제, 비자의 문제. 계속 제가 NGO 비자를 내도 1년에 한 번씩 3년 보장받는데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돼요. 거기 또 돈이 들어가. 선교사들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게 유엔 통계 자료인데요. 유엔에서 해외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이를 통계를 봤더니 NGO에 있는 사람들, 선교사를 포함한 NGO에 있는 사람들이 사고의 60%를 차지하더라는 거예요. 유엔 있는 사람, 유엔 임무단 23. 여러분 저도 유엔에 가서 훈련을 많이 받았지만 유엔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주 동안 합숙시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무전 훈련부터 시작해서 패스가 안 되면 밥도 못 먹어요. 계속 그게 통과가 돼야 돼. 그래야 아침에 밥을 먹어요.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고요. 유엔 같은 경우는요. 어느 곳에 가든 가장 안전한 곳에 오피스를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만 해외 나가면 세이프 존이 있고 세미 세이프 존이 있고 슬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 임무단들은 거의 세이프 존에 다 오피스가 있고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부분 어디냐? 세미 세이프 존 아니면 슬럼에 같이 살아. 죽겠다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는데 그럴 것 같지만 다 타겟이에요. 타겟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사람이 타겟팅이 더 쉽게 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옛날 대한민국 가면 몰랐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도미니카 공화국 갔을 때 대학생들 모임하는데 갔는데 한국 하면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 나라. 근데 지금은 어디 가도 대한민국 하면 잘 사는 나라인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세계 기독교 밖의 순위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날프 윈터 박사가 이야기한 템포리 윈도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나라 중에도 여기 있겠죠. 식과 사식의 창, 제일 이 복음화가 안 된 지역이죠. 그 지역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시는 나라가 다는 몰라가지고 표시를 해봤어요. 북한, 우리 자랑스러운 북한이 기독교 박해 순위 1위예요. 전 세계 1위. 이 1위를 놓치지를 않아. 정말 마음 아프죠. 참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인도 가신다고 들었는데 인도 11위입니다. 지금 정권이 아주 극우 이 힌두교 정권으로 바뀌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계속 박해하고 내쫓고 있어요 지금.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베트남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그래요 없다고? 얼마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 여러분들 베트남 가는 팀은 아니죠?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베트남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근데 뭐가 없냐? 선교의 자유가 없어. 전도의 자유가 없어. 얼마 웃긴 줄 아세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이에요. 근데 저 사람 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잘 되는 것 같아. 너
뭐 어떤 종교 믿어? 아, 나 하나님 예수님 믿어. 나 그거 좀 알고 싶은데 해서 알려주면 합법이야.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은 정말 관계 전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예, 되게 중요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예, 제가 뭐 수많은 말을 다 말씀을 못 드려요. 근데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가면 학교 같은 데 가면 반드시 공안이 따로 붙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다 공안 따로 다닙니다. 예, 그렇죠? 예, 라오스도 그렇고 요르단 뭐 마찬가지입니다. 모슬렘 국가고요. 카자흐스탄, 튀니지, 중국 뭐 다 그렇죠. 중국도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있긴 있어요. 근데 전도의 자유는 없습니다. 러시아 여러분 이번에 러시아 가시나요? 러시아 여러분 푸틴이 정권을 새로 잡으면서 2015년에 종교법을 바꿨습니다. 노방전도 안 됩니다. 예, 불법입니다. 잡혀갑니다. 70만 원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까? 70만 원 예, 페널티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거. 예, 여러분 이게 인도 오리사 지역에 기독교 박해놨을 때 제가 긴급구호 갔을 때예요. 힌두교 원리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예, 기가 막히죠. 예, 아까 베트남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호치민상에서 모든 행사를 해야 되는 그런 나라. 예, 여러분 혹시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 아시죠? 예, 보통 2, 3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테러 조직들입니다. 예, 여러분 뭐 동네에서 칼 갖고 뭐 껌 씹으면서 장난하는 애들 말고 2, 3개국 뭐 테러 빵 터지면 어디서 뭐 인터넷에 나와서 우리가 한 거 같다 해가면서 자기 얼굴 알리려고 하는 애들. 여러분 전 세계 몇 개 집단 몇 개나 될 것 같습니까? 이 국제적인 테러 집단들이 네?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10개. 참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시죠? 100개. 좀 더 쓰시죠. 예? 좀 더 쓰려니까 50개는 뭐예요? 이러실 거예요 진짜? 예, 여러분 보면 전 세계 263개 조직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알카에다, 제마 이슬라미아는요 모슬렘 국가엔 다 있습니다. 얘네들이 알카에다나 뭐 보코하람이나 IS나 이런 애들하고 연계를 하는 거죠. 다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헤즈볼라, 하마스 들어보셨고요. 스킨헤드, 여러분 백인 우월주의자 스킨헤드입니다. 예, 여러분 몇 년 전에 한 6, 7년 전에 우리나라 한국 유학생이 슈퍼 갔다 돌아오다가 목에 칼 맞아서 죽었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동양인이라는 것 때문에. 근데 재작년에 또 일본 유학생이 또 그렇게 당했어요. 걔네들이 스킨헤드가 하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 빛나는 길, 이런 수단인민 해방군, 이런 정말 많은 이런 국제적인 테러 조직들이 있죠. 여러분 이런 조직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뭐 넘어가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비전을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교냐? 선교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교보문고 앞에 갔더니 명화를 파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모자이크 있죠. 그 퍼즐. 그 퍼즐로 쫙 맞춰가지고 명화를 팔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그 퍼즐에 한 조각이 빠졌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 그게 완성품일까요? 미완성품일까요? 미완성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는 짧지만 그 퍼즐의 한 조각이라는 거예요. 그 한 조각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 그 경륜이 완성품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되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구촌 교회 성도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만 지구촌 교회 성도분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해서 단기 선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 여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번 여름 단기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 부르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 가실 때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 땅을 보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마음 가운데 놓고 기도하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밟을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여러분 순간순간 영적으로 민감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야 여러분 그 짧은 기간 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카이로스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갔는데 여러분 뭐 우리가 주도한 것이 다 잘 됐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계획한 것대로 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기간이 단순한 그냥 정말 해외 가서 우리가 봉사하고 그냥 사역하고 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고 이 땅을 왜 품게 하셨고 그 선교사님을 왜 만나게 하셨는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답을 받고 돌아오는 그러한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잘라서 하긴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위기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4가지 썼는데 아마 그 노트에는 5가지로 돼 있을 겁니다. 위기라는 건 뭐냐?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위기죠. 맞습니다. 위기의 정의는 우리가 생각지 않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위기입니다. 두 번째, 그 위기가 일어나면 단체 혼란을 일으키거나 또 스텝의 안전에 대해서 위험할 수 있겠죠. 누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그럼 그렇게 되는 거겠죠. 뭘 잊어버리거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조만간 결국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도 위기입니다.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조만간 확대될 가능성이 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응? 질병. 어떤 질병이요? 전염병. 그렇죠. 와, 저 빙고 맞습니다. 예. 풍토병. 예. 여러분 뭐 댕기열이나 말라리아나 그죠? 제 가방 어디 있어요? 저 고전사님 어디 가셨어? 제 가방에 선물이 있는데 제 가방을 어디, 제가 아까부터 가방을 찾는데 없어요. 예? 예. 여러분 조만간 확대될 가능성이 큰 거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인 갈등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어떻게든 그 틈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뭔가 맞지 않으면 풀어야 돼. 기도해야 돼. 예.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이게 자꾸 갈등이 생기면 사역 끝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서 바나나 칩을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는 여러분 풍토병이에요. 여러분 필리핀 댕기열로 매년 거의 500명 이상 죽습니다. 댕기열로. 예. 댕기열이 뭔지 아시죠? 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댕기열은 예방약도 없고 치료제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버텨야 사는 거예요. 보통 잠복기가 1주, 2주 정도 됩니다. 2주에 딱 발병이 돼요. 그러면 2주 10일에서 12일 정도 갑니다. 증상이 열나고 뭐 설사하고 토하고 막 몸에 온통 이렇게 반점들이 생기고 아프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말라리아도 그렇지만 이 필리핀에서는 댕기열을 뭐라고 그러냐? 가난병이라고 그래요. 가난병. 왜 가난병이냐? 이 10일 내지 12일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못 먹으니까.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못 먹으니까 그 기간을 못 버티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매년 거의 500명 이상이 죽어요. 필리핀에서.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 죽습니다. 네, 저 같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 3월 말에
기아 대책 있는 15년, 제가 5월 31일이 15년 만 15년 됐거든요. 15년 만에 드디어 말라리아를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난 3월 달에 우간다 갔다 오고 딱 한 달 만에 발병이 났습니다. 원래는 잠복기가 2주인데 말라리아도 이거는요 1년 뒤에도 나타나요.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피곤하면. 그래가지고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돌아와서 내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병원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 갔다 오시면 국립 의료원에 문자가 와요. 근데 사실은 저희 같이 많이 다니는 사람들은 딱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간다면 우간다, 튀니지면 튀니지, 말라리아가 있다. 그럼 그 나라 약을 사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좋습니다. 저도 그 나라 약 먹고 살았어요. 예, 저희 간사는 병원에 갔다가 한 달을 입원했어요. 저는 5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쨌든 여러분 다녀오셔가지고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다, 반드시 여러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0년인가요? 남아공 월드컵 때 여러분 저는 축구 하면은 월드컵 때 축구 선수만 가고 붉은 악마만 가는 줄 알았더니 뭐 문화사절단도 가고 뭐 여러 정부 관계자도 가고 그래요. 여러분 코리안 스테이, 프렌치 스테이, 뭐 재팬 스테이에서 막 부채춤 추고 뭐 그런 거 사물놀이 하잖아요. 그때 갔던 한 그 청년이, 여자 청년이 돌아와서 죽었어요. 말라리아로 죽었습니다. 빨리 조치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결국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도 여러분 그 위기다. 그 다음에 계획이 없던 저희는 있죠. 자, 여러분 위기의 종류가 있는데 해외에서 일어나는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그 위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사건 사고. 아까 뭐라고 했는데? 예, 절도 누구세요? 절도. 예, 절도 있게 대답하셨네. 예, 제가 루이보스 티를 남아공에서 사왔습니다. 저 뒤에 세게 좀 얘기하세요. 세게 좀. 예, 그렇습니다. 이따가 통계 보여드리는데 절도, 강도, 그다음에 교통사고, 성폭행. 여러분 뭐 성폭행으로 제일 유명한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 23분에 1명씩 성폭행 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위험한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요. 제3세계 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하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가, 제가 한 20년 전에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안 다닐 때 베트남 선교를 하러 다녔을 때요. 딱 밥 먹고 시장 나가면 딱 시장 상인들이 저한테 인사를 했어요. 뭐라고 인사한 줄 아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랬어요. 이라샤이마스, 이라샤이마스 그러면서. 제가 일본 사람처럼 생겼습니까? 근데 오하요 고자이마스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일본 사람들만 다녔거든, 동남아에. 근데 불과 한 5년 딱 지나고 나니까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안녕하세요 이래요. 근데 요즘은 좀 기분이 더 나쁘려고 그래. 뭔지 아세요? 요즘은 저만 보면 아니 니하오 니하오 니하오. 아니 지난번에도 태국에서 갔다 오는데 중국 여학생 둘이가 자기 나라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 길을 물어봐.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나라의 국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이 높아진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는 나라들이요, 우리가 뭐 3만 불 시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나가는 나라들 GNP를 한번 보세요. 거의 1인당 GDP 여러분 3,000불 5,000불 이런 나라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사역하고 돌아오시는 모든 비용을 보면 1인당 비용이 그 나라의 평균 근로자 연봉 정도 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일주일에서 10일 만에 훅 쓰고 오시는 거예요. 엄청난 구매력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 필리핀도 있나요? 여러분 필리핀의 한국 사람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워킹 ATM이에요. 워킹 ATM. 기사 나왔잖아요. 툭 치면 현금이 나온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 제외 국민 중에 살인 사건이 많이 나는 나라가 필리핀인 거 아시죠?
계속 두 자릿수 이상 사기 사건이 많이 납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이 사고를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킹 ATM이에요.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닌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이제 그 외교통상부에 들어가시면 해외 여행 안전 가이드라고 해서요 이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앱에 어플로 이렇게 깔으시면 여러분들이 나가시는 나라에 대한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프랑스 군인 두 사람이 그 전사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국 여성분도 있었는데 사실 이제 여행 금지 국가였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라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에 가시는 국가 중에도 여행 자제 국가도 있고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행 자제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여행 금지 국가도 있고 바로 철수해야 되는 국가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 자제국 중에도 어느 지역에 있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는 데는 거의 비교적 안전한 국가 또 대부분 이제 좀 위험한 국가여도 그래도 사역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국가로 아마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여행 계획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매년 해외 여행객 수가 늘고 있고 또 여행 지역도 다양해지면서 그만큼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얼마나 많은 사고를 당하는지 유성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난 한 해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은 모두 1,931만 명이었습니다. 2010년에는 1,240만 명 정도였는데 5년 사이 약 56% 증가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외국에서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사건 사고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외교부에 공식 접수된 피해만 따져도 지난 2010년 7,700건에서 2015년 13,800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약 80%나 급증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하루에만 평균 38건의 사건 사고가 해외에서 발생한 셈입니다.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얼마 전에 나온 2016년에 나왔던 그 방송인데요. 작년에 올해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출국자가 이제 3천만 명이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천만 인구 중에 3분의 2가 해외를 나가신다는 얘기예요. 물론 중복자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출국자 수가 이렇게 느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고를 당하는 숫자가 몇 명 정도 되냐? 2만 명 정도로 늘었다는 거예요. 이제 2만 명 정도가 사건 사고에 휘말린다는 거죠. 예. 크게는 뭐 작게는 절도 사고부터 크게는 사망 사고까지 예, 그런 사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3천만 명이 나가는데 그 중에 2만 건이다.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그 2만 건 안에 내가 속할 수도 있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연도별 사고 수는 2017년에 18,000건, 지금 이제 2019년에 2만 건이 넘어갈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 해당 국가의 정보를 확인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까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교회는 워낙 잘 준비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건강 상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가면 음식도 다르고 날씨도 다르고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시기 전에 비타민 꼭 잘 드셔야 돼. 내가 평상시에 위가 안 좋다. 예. 여러분 위에는 뭐가 좋다고 그러죠? 양배추, 카베진, 뭐 거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예. 뭐 어쨌든 이런 그런 걸 드셔야 돼. 그래가지고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챙겨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만 육체적으로 여러분 몸이 건강해야 봉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기 전에 비타민 지금부터 챙겨 드시고 일주일에 3번 정도는 등에 땀나게 빨리 걷으시든지 운동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가사가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우리 뭐 영적 싸움에 전투에 막 전우를 막 같이 부축하고 되게 멋있어 보이세요? 예? 힘든 거예요. 예? 아프다 그러면 막 좀 잘 좀 하고 오지 뭐.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뭐 우리 지구촌 교회 이런 일이 없으시겠지만 인터넷의 광고 특히 여러분 보안 국가, 모슬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독재 국가, 보안 국가들은 여러분 저희 기아 대책도 특별히 분류돼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에 광고할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이런 광고를 했어요. 중국 운남에 간대. 선교사님 사진부터 시작해서 이름, 팀장, 언제 가는지 아주 자세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한 주 갔다 오시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그 선교사님 타겟은 그 공안들의 타겟은 선교사님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시기 전부터 인터넷에 사역을 올리는 이것조차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여기 젊은 우리 청년들 많이 있는데 요즘 젊은 청년들은요 실시간으로 올려 SNS에 막 사진 찍어서 사역 사진 찍고 선교사님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자기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물론 자기 그냥 사역하는 건 찍어도 돼. 근데 절대 거기다 뭐 인도에 어디 와가지고 선교하고 있다 뭐 베트남의 어디 지역에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사진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올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시간으로 올리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요. 통계적으로 범죄가 많이 나오는 발생하는 한국 사람들이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입니다. 중국도 있고요. 물론 한국 사람이 얼만큼 많이 사느냐에 따라서 또 비율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잘 보니까 저는 이 통계를 보면서 마치 아시안 게임을 보는 듯했어요. 왜냐면 뭐 살인강도 절도분실 빼놓고 강간 이거 국회에 보고되는 자료인데 납치, 폭행, 사기, 안전사고, 행방불명 다 중국이 금메달이야. 1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국 되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나 베트남 이런 곳에 많은 사람들 많이 당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이 뭐 나라가 적으면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여러분 특별히 필리핀 아니면 베트남, 캄보디아 이쪽 가시는 분들은요 정말 교통사고 조심해야 돼요. 베트남은 한 달에 오토바이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1000명입니다. 1000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모기. 모기 지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댕기열.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 가시는 분들은 말라리아. 모기 가급적이면 물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어느새 물렸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이렇게 발병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밝은 옷을 입으셔야 되고 어두운 옷보다는 밝은 옷을 입으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긴팔.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모기 퇴치하는 그것도 팔목에다 많이 매시는데 허리다 차시는 게 좋아요. 팔목에 차시면 밑에 와서 다리를 다 물어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에 이렇게 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뿌리는 거 뿌리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이게 이제 댕기열입니다. 댕기열은요 이게 사람이 손목을 꽉 눌렀다가 딱 대면 빨갛게 띠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뭐 모기를 어쨌든 가급적이면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기 뿌리는 거나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거 항상 좀 착용하시고 그 목욕을 잘 하셔야 되겠죠. 뭐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권 6개월 이상 남아야 되는 거 아시죠? 뭐 기본입니다. 여권 복사 저희가 이게 에센셜 킷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권 복사본, 항공권, 비상연락망 사진 2장 이거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 행정팀에서 한 장은 행정팀에서 한 장은 본인이 폐용을 해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는 랩 뭐 있죠? 그 지퍼백 같은 거 이만한 거 A4 딱 4번 접으면 들어가는 그 사이즈 있어요. 거기다가 다 넣어가지고 개인 하나씩 나눠주고 본인이 행정팀에서 하나씩 갖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기내 반입 물품
아시죠? 100mm 이상 유체. 꼭 제가 어제도 태국에서 나오는데 외국 남자가 뭐 하나 걸렸어. 예, 보니까 바세린 같아요. 바세린도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바세린 같은 것도 걸리니까 유체만 걸린다며요. 바세린도 걸려요. 그러니까 바세린, 그 다음에 폼크렌징, 어쨌든 100ml 이상. 그리고 제일 많이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 그 선블록, 선크림입니다. 한 10일 이상 가시는 분들 하나 갖고 모자랄 것 같아서 좀 큰 거 사는데 110ml짜리가 있어요. 절대 안 봐줍니다. 하도 걸리니까 인천공항에 가다가 걸려서 밖에 나가면 약국에 100ml 용기를 팔아요. 그럼 가다가 걸려. 그럼 야 같이 나가자 해서 너는 짜고 나는 막 받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ml가 남죠? 왠지 막 사람이 마음이 넓어지면서 여기도 발라라 저기도 발라라.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행정팀들이 걸리는 게 뭐냐? 행정물품 중에 커터칼 걸립니다. 예,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커터칼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현지 연락망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응급약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호루라기는 진행팀에 이렇게 총무님이나 이런 하나씩 갖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권 복사본 이거죠. 여권 복사해서 제출을 아마 다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권 한번 복사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걸 보내주셔야 되는데 이걸 찍어가지고 물론 뭐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인 거 알죠. 녹색 여권. 예, 예. 제가 웃자는 얘기인데. 예. 자, 그 다음에 저희 계약대책에서는요 물품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물품 가져갈 게 되게 많잖아요. 단체짐들 항상 맨 그 물품 그 가방 딱 열면 메뉴에 이게 들어갑니다. 저희 계약대책은. 그래서 그 가방 안에 어떤 물품이 있는지 딱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뒤에 사용 후 처리 여부가 있어요. 놓고 올 거 가지고 올 거. 근데 꼭 놓고 올 거는 갖고 오고 갖고 올 건 놓고 와가지고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전화해서 언제 한번 안 들어오시냐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작성하기 편해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쫙 리스트가 있어서 그 가방을 딱 열면 뭐가 있는지 딱 나옵니다. 그래서 행정팀들이 물품 막 이거 꺼냈다 저거 꺼냈다 어디다 뒀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맨 위에 딱 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렇게 갖고 가시면 안 돼요. 요즘 필리핀이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필리핀 갖고 가면 다 뜯깁니다. 왜? 돈 받아내려고. 박스 하나당 돈을 요구하는 거예요. 세금 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공용 이렇게 그 항공 캐리어나 아니면 큰 가방에 나눠서 여러분 뭐 새 제품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나눠서 이렇게 갖고 가시는 게 안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먹을 거나 여러분 옷 같은 거는 위에 그 다음에 뭐 아이들 학용품이나 이런 거 공용 짐들 많이 똑같은 걸 많이 갖고 가는 건 밑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갖고 가시고 라면 같은 거 열어보라고 하면 하나 줄까 이러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갖고 가면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짐 싸실 때부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 우리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뭐 교회 팀들은 이상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비행기 안은 국제항공법이 딱 적용되는 데입니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후원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부산에서 비행기를 술을 이만큼 먹고 무슨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지 술을 이만큼 먹고 비행기 탔어요. 김해공항에서 막 이렇게 막 뭐 행패를 부렸죠. 술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끌어내서 했는데 벌금이 얼마 나온 줄 아세요? 벌금이? 여러분 아마 노상에서 그랬으면 한 10만 원 나왔겠죠. 1,000만 원 먹었습니다. 1,000만 원. 예전에 아시아나 승무원 싸대기 때린 남자 500만 원 먹었습니다. 그 놈은 더 먹어야 되는데 500만 원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내에서 만나는 사람 정보 유출 금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슬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가시는 분 중에 요즘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온 분들이 이렇게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제가 그런데 권사님들 팀 모시고 가는데 제가 절대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자리가 그 사람이 탄 거야. 멋있는 친구가. 그래서 쳐다보니까 안녕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 친구가. 어머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러다 나중에 친해졌어. 전도하고 계셔. 여러분 전도하지 마세요. 기내에서.
예? 예, 여러분 그 사람이 극모슬렘주의자면 모슬렘 국가는 어느 공항에든 다 종교 경찰이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신고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들을 모시러 나오는 선교사님이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뭐 또 그런 거 있죠. 꼭 오리엔테이션 할 때는 그 얘기 뭐 이렇게 안 듣다가 뭐 또 가지고 괜히 비행기 안에서 친한 척하면 오빠 우리 이번에 가는 데가 어디지? 베트남 너는 뭐 했니? 빙북성에 그 누구누구 선교사님 지하교회 하고 계시잖아. 예, 이런 얘기들. 예? 예. 여러분 뭐 북경올림픽이 좀 지났지만 북경올림픽 때 제가 국정원 들어갔는데 공안이 한국에서 계속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한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어쨌든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저기 제가 파키스탄 8만 7천 명이 죽었을 때 긴급고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기 키 큰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무스타파라고 하는 저 한국 그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지진이 어디서 났냐면 저 캐시미르라고요. 외국인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역에서 지진이 나서 8만 7천 명이 죽었어요. 제가 긴급고를 가는데 이슬람아바드에서요. 백두산보다 높은 고개를 머리라는 고개를 넘어서 올라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UN 헬기 스테이션인데 헬기 스테이션에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기도가 나와야 되는데 올라가면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다 해버린 거야. 올라갔더니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사실 선발대로 가면요 제일 심각할 때 가는 거거든요. 막 정말 또 여기서 어떻게 또 이 셋업을 하나 이 생각이 나니까 한숨을 탁 치는데 누가 제 등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보다 일찍 온 놈이 있나? 그리고 딱 봤더니 무스타파라고 하는 이 파키스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산업연수생으로 대구에서 2년 동안 있고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불법 체류자로 4년을 더 있었어요. 총 6년을 있으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가스 스테이션을 3개나 운영해요. 예.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와서 등치도 있고 하니까 한국말을 못하니까 엄청 맞았대요. 예. 한국말도 못하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파키스탄에서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인데 이를 갈고 한국말을 해가지고 농담까지 다 알아듣는 거예요. 농담까지. 예. 근데 이 친구가 이 자기 집에 2층에 농촌지도 소장이 살았는데 지진이 나니까 폭동이라니까 도망갔어. 근데 그 먼 한국에서 자기들을 돕겠다고 온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자기 집을 완전히 내줘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 다 지내면서 그렇게 이제 헬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도와줬었어요. 근데 정말 정말 대단하다 감사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같이 막 스텝처럼 정말 같이 다니는데 어느 날 같이 음료수를 마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무스타파는 한국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주변을 두리번 하더니 조용히 얘기하는 거야. 미스터 박 나는 한국 가면 진짜 생각나는 게 있대. 뭘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쇳가루 먹고 일한 다음에 그 철판에다가 구워 먹는 삼겹살에 이거 못 잊겠다는 거예요. 제가 배꼽을 잡고 여러분 모슬렘은요 샤리아법에 의해서 돼지고기도 못 먹고 술도 못 먹어요. 한국이 다 배려 놓는 거야 이 문화사. 근데 제가 뭐 시간이 가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여러분 캄보디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요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을 하루에 못 본대요. 너무 지원자가 많아서. 한국어 최고의 인기학과입니다. 베트남은 영어 통역보다 한국어 통역이 1.5배를 더 받아요. 왜일까요? 세계 최대의 삼성 공장, 1공장, 2공장이 다 하노이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뭐 교회팀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생 팀들이 가끔 애들이 조사로 X를 많이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참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 여러분 이거는 중국입니다. 중국 여러분 JTS라고 정토에 아시죠? 불교 NGO예요. 불교 NGO가 봉사활동을 갔는데 저기 카메라 들고 찍고 있는 친구 있죠 이 사람.
저 배 나온 사람 전주하는데 저 아니에요. 예. 이게 저 아니에요. 여러분 중국 공안입니다. 공안.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그 중국 공안이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사역이나 아이들, 여러분 철저하게 교육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국가는 외국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다른 건 다 괜찮아. 사상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뭐 아니까 넘어가시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뭐 이번에 단기 선교 처음 가시는 분 있으세요? 네. 예, 뭐 괜찮습니다. 다들 뭐 갔다 오시면 여러분 뭐 이번에 가신다고 또 가방도 캐리어도 싹 사시고 뭐 애지중지 이뻐, 그죠? 예, 여러분 캐리어를 어떻게 관리해 드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자, 하나, 둘. 아이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그냥 갖다 버려. 여러분이 애지중지하시는 캐리어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관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여러분 절대 깨지는 물품들 뾱뾱이에 싸거나 옷으로 싸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잠깐만, 저희 홍보대사 김주아 아나운서 나오세요. 보통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에 도착해서 여행용 가방을 열었을 때 넣었던 짐이 없으면 깜빡 잊고 안 넣었나 보다 하시죠. 아니었습니다. 열쇠를 채우지 않은 가방만 노린 절도범이 붙잡혔는데 항공사 직원이었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컨베이어 벨트에 힘없이 실려오는 여행용 가방. 공항 작업자가 행선지별로 가방을 분류해 보관함에 싣습니다. 그런데 작업 도중 수상한 행동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 좀 전에 옮긴 승객들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주머니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 잠금장치, 시정장치가 안 되는 것만 이제 가져간 거죠. 예. 자, 잠금 장치가 안 된 것만 골랐는데요. 이 똑같은 영상이 미국 공항에서 FBI가 찍은 영상이 있어요. 아주 가방을 열고 지갑에 있는 돈을 싹 빼가지고 넣는 그런 영상이 똑같은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가실 때 꼭 그 자물쇠를 채울 수 있도록 하시고요. 행정팀에서는 저희 기아대책 같은 경우 그래도 그냥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꼭 저희가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가지고 안 갖고 오신 분들은 케이블 타이로 마감을 해서 꼭 짐을 붙입니다. 그래서 행정팀에서는 케이블 타이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 가방 안에 잊어버리면 괜찮아. 근데 내가 앉는 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영화 데이 앤 나잇에서 살짝 넣었다 빼는 거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가실 때 내 가방 붙이기 전에 한번 사진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가방이 비싸다 꼭 상표가 나오게 찍으셔야 돼요. 브랜드가. 그래야 보상받을 때 좋습니다. 제가 인도 갈 때 이 가방 갖고 갔는데 저는 인도만 갔다, 제가 목사님께서 인도만 갔다 오면 가방이 깨져, 이상하게. 그래서 이렇게 팍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옛날엔 보험사하고 항공사 두 군데 다 받을 수 있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연동이 돼서 보험사에서 받거나 대한항공은 다른 대체 가방 브랜드를 보여줍니다. 근데 싫으면 이제 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요거는 넘어갈게요. 여러분 뭐 다른 거보다 여러분 액세서리들 많이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한국 여성분이 재래시장에 가셨다가 귀걸이를 뒤에서 두 개를 다 뜯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 완전히 근데 여러분 방글라데시에서는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방글라데시 선교사님, 왜 방글라데시는요 차창에 유리가 거의 없어요. 다 깨져 있어요, 그냥. 근데 외국 여자가 창 옆에 이렇게 기대고 탔는데 차가 이렇게 정차돼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래픽 잼 때문에 밖에서 뛰어가지고 뜯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급적이면 팔찌나 귀걸이나 목걸이나 이런 거 하고 가시지 마십시오. 정말 잊어버리는 것보다 예방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뭐 팀장은요 항상 우리 집
돼지 새끼가 몇 마리인지를 세야 돼. 아침에 일어나서도 세야 되고 차 타고 전에도 세야 되고 차 타고 나서도 세야 돼. 여러분 가이드들이요, 항상 패키지 가이드들이 차를 제일 먼저 타고 앉아 있습니까? 아니에요. 손님이 차를 다 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고서 탑니다. 그 다음에 내려서는 다 나왔는지 보죠. 그래서 항상 팀장, 부팀장 있으면 부팀장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인원 파악을 항상 해줘야 돼. 다 탔는지. 그 다음에 차에서 여러분 사역이 끝나거나 이렇게 내릴 때 차에다 놓고 내리는 게 있는데 그게 내일 다른 차가 올 수도 있고, 그 차가 오는데도 제가 실제 그랬어요. 필리핀에서 모기 장사가 왔는데 모기장을 위에다가 두고 내렸는데 그 다음 날 못 봤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스텝이 운전하는 차면 괜찮은데요, 이게 이렇게 대리 이렇게 불러가지고 보통 타잖아요. 못 봤다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맨 뒤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정해서 내릴 때 놓고 내린 게 있는지 위아래 밑에 다 보고 내려야 돼요. 항상 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팀장, 부팀장 잘 해주시고, 저희는 항상 인솔할 때도 앞에 팀장, 그 다음에 뒤에 부팀장이, 특히 남자 같은 경우가 뒤에 전체 팀 이동할 때 앞뒤로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팀원은요, 제일 중요한 게 시간 엄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순종은 아까 말씀드렸고 시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면은 여러분 따라하세요. 나도 힘들면 남도 힘들다. 여러분 누구는 뭐 제가 이런 표현 쓴 거지만 용가리 통뼈가 아닙니다. 삼손이 아니에요. 타고날 때부터. 내가 힘들면 저 집사님도 힘들고 저 권사님도 힘든 거야.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항상 모이기 5분 전에 집합 완료한다고 생각해야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어디 모이든지. 그 다음에 여러분 꼭 어디 자리를 비우셨다. 뭐 숙소에서 내려왔다가 뭐 놓고 왔네 올라갈 때도 두 사람 이상한테 나 갔다 올게 하고 얘기를 해야 돼. 아셨죠? 자, 여러분들이 뭐 개인 뭐 이렇게 공중 화장실 가실 일은 없겠지만 혹시 문화 탐험이나 할 때 공중 화장실 가실 때 꼭 여자들은 3사람 이상 가야 돼. 여러분 남아공 월드컵 아까 얘기했는데 KBS 기자가 공중 화장실에서 소변을 놓다가 뒤에서 목을 졸라가지고 치사하게 소변 놓는데, 그래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요, 뭐 다 그냥 카메라고 뭐 다 잊어버렸었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둘이 같이 가야 돼.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인 행동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물건도 자기가 챙겨야 돼. 그 집사님 권사님이 내 물건 봐준다고 하더니 잊어버렸다고 그런 소리 할 게 없어요. 그런 소리 할 게 없어. 응? 다 자기 물건은 자기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건강도 자기가 챙겨야 돼.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작업하다 이렇게 다치면 꼭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없는 바이러스가 떠다닐 수 있거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모든 사고의 원인은 뭡니까? 개인 행동이에요. 모든 사고의 원인은 개인 행동이에요. 갑자기 환전하러 간다는 거야. 공항에 다 모였는데 갑자기 얘기도 안 하고 화장실 갔네. 여러분 나한테는 잠깐이지만 우리 팀 20명한테는 짜증나는 시간이에요. 갑자기 없어지면 그 사람 찾으러 다녀야 돼. 절대 개인 행동은 모든 사고의 원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조끼가 긴 가방 이런 것도 없으면 여행 못 가는 줄 알아. 여러분 절대 이 가방 살 때 이게 끈이 넓은 거 사시고요, 꼭 크로스로 매세요. 옛날에 우리나라 가이드 책에 이렇게 메고 다니면 어차피 봉사하러 간 거니까 가방도 줘야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메고 다니면 돼요. 다 섬기러 간 거니까. 근데 하도 저 오토바이 이게 체가니까 외교부에서 꼭 가방은 크로스로 매세요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줄 아세요? 이게 중국 건 죄송한데 중국 거는 괜찮은데 우리나라 건 절대 안 끊어져. 탁 치고 가는데 목이 계속 다치는 거예요. 그게 계속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최대한 밀착해서 갖고 다니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겉에다가 얇은 남방 같은 걸 입으시고 안에 안 보이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얼마나 쉬운지 볼까요? 여러분 저기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그대로 가져갑니다. 예, 이게 중국에서 실제 있는 건데요. 그 다음 건 안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에서도 남자 청년이 팔에 골절상을 입고 가지고 있던 가방도 잃어버려 난처한 상황을 팔 이렇게 골절사 있고 완전히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가방 갖고 다니실 때 조심해야 돼요. 팍 치고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 옆에 뭐 남편분 계시고 뭐 집사님 계셔도 소용없어요. 치고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몸에 딱 붙여가지고 조심해서 갖고 다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간이에요, 순간.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 뭐 중국이나 캄보디아 이 동남아에서는 우리나라 이 여러분 핸드폰 있죠, 이 스마트폰이 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금이나. 칩만 바꾸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냥 통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즘 소매치기가 아니고 낚아채기가 유행입니다. 낚아채기. 제 제자가 봉사단으로 캄보디아 가는데 아버지가 기념으로 폰을 하나 새로 사준 거예요. 갤럭시 S9인가 그걸 샀어요. 그때 키도 커요. 180 가까이 되는 친구가 캄보디아에서 전화 걸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와가지고 탁 채간 거야. 예, 전화하고 있는 걸 빼간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도 이 표지판이 있어. 하띠하띠 이게 인도네시아인데 조심하라고 소매치기 그런 판도 있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다 못하겠네요.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막 넘기나요? 자, 제일 중요한 거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튀는 행위, 법과 규범에 위배되는 행위 하면 안 돼요. 그 나라마다 여러분 선교사님이 가시면 오리엔테이션 할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특히 모슬렘 국가나 이런 데는 왼손 안 쓰는 거 아시죠? 동남아도 왼손 잘 안 씁니다. 왜? 화장실 가서 물로 처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왼손은 잘 안 써요. 그리고 불교 국가 같은 경우는 또 머리를 잘 안 만집니다. 우리나라 애들 오면 귀엽다고 머리부터 만지는데 이 부처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머리를 누르면 저주하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애들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애가 키운 애가 왔어. 오른쪽에 가방을 들고 애가 오니까 왼손으로 머리를 만져줘. 2번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나라에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를 반드시 선교사님한테 가시면 오리엔테이션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무거나 만지면 안 됩니다. 해외 나가면요 동물부터 사람까지 내게 아니면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게 아니면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내 짐이 아닌 것도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스태프들이 여러분들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특히 젊은 친구들이 뭐 사진 찍어서 보내준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냥 사진 찍고 그다음에 사역 끝나면 쿨하게 딱 허깅하고 수고했다고 그러고 돌아와야 돼. 굿바이 하고. 근데 뭐 사진 보내줄게 뭐 했는데 나중에 기다리고 있는데 전혀 안 보내줘. 갔다 와서 다 잊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그리고 만지지 말라는 거. 제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소리가 크네. 가방을 여러분 내가 이렇게 내 가방이 아닌 게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가방이 뭔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테러 여러분들이 가는 지역도 테러가 좀 있는 지역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좀 경종을 울려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저런 일이 있지는 않겠지만,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도 읽어보시면 되는데 얕은 동정심으로 섬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막 이 양쪽 호주머니에다가 막 캔디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가는 애들 아무한테나 뭐 나눠주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옛날엔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여러분 그 저개발 국가나 제3세계 국가일수록 자존심을 건드리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막 그냥 뭐 뿌리듯이 하지 마세요. 선교사님이 나눠주라는 곳에서만 나눠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막 지나가면서 애들 만나는 대로 뭘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차 이동간에나
또 이렇게 와서 $1 해가면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여러분들이 돈 주지 마세요. 예. 절대 뭐 불쌍하다고 아이들 동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시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몰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예. 그래서 조심하시고요. 자, 다른 것보다 여러분 물, 음식, 얼음, 특별히 여러분이 젊은 분들 얼음 드시면 안 돼. 그럼 호텔에서 주는 얼음은 괜찮아. 근데 그 외에 그냥 일반 가게나 이런 데서 음료수에 이렇게 물 얼음 있잖아요. 어떤 물로 얼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얼음은 드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잘라놓은 과일도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사서 드실 일은 없겠지만 잘못하면 장염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참지 마세요. 몸이 안 좋은 것 같으면 빨리 약을 드시든지 조치를 해야지 계속 병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동남아 국가나 이런 해충이 많은 국가 같은 경우는요, 진한 향수, 화장품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충을 나한테 다 초청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실험해 보세요. 향수를 뿌린 쪽하고 안 뿌린 쪽하고 그래서 하시면 되고,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오토바이 많은 나라에서 꼭 보면 꼭 한번 오토바이 땡겨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청년들, 거의 청년들이 없지만 그래가지고 사고가 꽤 많이 납니다. 왜 한국에서 오토바이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이 거기 가면 왜 스텝이 가져온 오토바이를 땡겨보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한국이나 거기나 여러분 이동 시에 스마트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보면 선교팀이 직접 물품을 전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스텝이 너무 잘했어. 내가 여러분 머리핀 하나라도 스텝한테 직접 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주고 싶고 우리 스텝이 너무 잘한 것 같으면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선교사님들이 그 학생들이나 우리 스텝들을 엄청나게 훈련을 시키는데 선교팀들이 한번 왔다 가면 후유증이 커요. 이게 자꾸 습관이 되면 사람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정말 뭐 하나라도 직접 주시 마시고 항상 선교사님을 통해서 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새마을 분회하고 베트남 가가지고요. 이제 식당을 하나 줘줬어요. 그리고 이제 식당 진 다음에 행사 끝나고 아이들한테 저 뭡니까 바게트를 나눠주고 있죠. 긴 바게트. 여러분 이 사진에서 혹시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이 바게트를 나눠주고 나서 공안이 시비를 걸어서 엄청 피곤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거. 근데 공안이 시비를 건 건 뭐냐? 우리가 그지가 이거예요. 왜 행사가 끝났으면 애들을 교실에 들여보내고 교실에서 나눠야지 운동장에 앉혀놓은 상태로 빵을 나눠줬냐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현지에서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동 하나하나 하는데도 항상 선교사님이 가이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나중에 선교사님이 저 뭐 잘 마무리하셨지만 이게 뭐 전혀 문제가 없는 사진 같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사역시 행동수칙 꼭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마지막으로 돌아오시는 날 혹시 여러분들이 호텔에서 머무를 수도 있고 게스트하우스에서도 머무를 수도 있고 한데 꼭 돌아오는 날은요 호텔에 있는 모든 서랍을 다 열어보시는 게 정석입니다. 제가 농에다가 장롱에다가 지갑 놓고 바지 걸어놓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나중에 가면 안 찾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금고에다가 태블릿 PC하고 여권 놓고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놓고 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다 열어보셔야 되는 거 중요하다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습관적으로 테이블 위에 많이 놓죠. 예, 메뉴판과 함께 사라집니다. 예, 예, 제가 주님의 교회도 매년 제가 강의하는데 권사님이 실제 잊어버렸대요. 분명히 주문하고 났더니 없어졌대. 근데 어떻게 그걸 쫓아가서 뭐 다 확인해 볼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예. 아이고 제가 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돌아오시면 꼭 건강 상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신 다음에 인터넷에 보안사항 올리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가 중국의 지하 이 교회 가서 이렇게 사역하고 갔다 온 사진을 막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또 한 교회는요, 대구에 있는 교회는 저희 기아대책 통해서 베트남에 갔어요. 여기 보세요. 학교까지 1시간 이상 소요한다고. 나중에는요, 여기 보면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도 다 나와. 그거를 선교 보고용으로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보여주고 끝났으면 좋은데 인터넷에 올린 거야.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옆에 있는 선교사 미얀마에 있는 제 친구 선교사예요. 이름만 대면 아는 되게 유명한 교회 부목사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자기 블로그에다가 선교 일지를 쓰셨어. 일지를. 이게요 지금은 미얀마가 개혁개방돼서 좀 난데요, 저 당시는 개혁개방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일반 성도분도 아니고 부목사님이 거기다 아주 선교 하루는 뭐 했고 해가지고 선교사 사진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팀들이 나중에 자료 정리하시고 선교 보고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이 보안국가 같은 경우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끝까지 다녀오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잘 정리하셔야 된답니다. 예, 시간이 좀 오버됐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거 보여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까? 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물은 여기 주면 금방 스며들고 말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 물로 인해서 저 꽃이 만개가 돼서 어느 곳인가 씨앗이 날아가면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움틀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짧은 시간이에요. 어쩜 마른 땅에 그 짧은 시간 물 잠깐의 물을 주고 오는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만난 이 영혼들, 아이들, 여러분 그 곳에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얻은 새로운 생명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그러한 여정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역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강의만 보면 무서워서 안전하지 않아서 우리 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돕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강한 팔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또 우리가 놓고 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곳의 선교사님도 지켜주시고 우리 팀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건강으로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마음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지역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기에 우리가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갈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의 크고 강한 편팔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인도하심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부르심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당황하지 않고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연약한 이들을 도움에 있어서 순결한 마음, 합리스한 마음으로 그들을 돕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지대를 벗어나 나가는 것 사실 위험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이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복음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겠사오니 주께서 우리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우리가 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러 가는 우리를 주께서 지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번 여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평화를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주제곡 함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부터 주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의 물결 온 땅 적시고 차고 넘쳐서 물길 닿는 곳마다 발길 닿는 곳마다 십자가 복음 생명 흘러가리. 죄의 매인 자 자유케 되리. 죽어 있는 자 다시 살아나리. 가슴 치며 애통하는 자 일어서리라. 그 사랑으로 회복되리.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은혜 땅끝으로 은혜 땅끝으로 복음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리.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하나님 나라 이뤄가리라.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아는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과 은혜를 통해서 땅끝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이 이번 여름에 샬롬 가운데, 평안 가운데, 안전 가운데 우리를 통해 각 지역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매트 2019 사역 일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기도 후원 자매미 6월 14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일 지나고 돌아오는 목요일 6월 13일 6월 14일 양채풀 본당에서 있습니다. 강사가 누굴까요? 전혀 기대를 안 하시네요. 부득이하게 지금 담임 목사님이 내정되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공석 가운데 있어서 제가 섬기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 우리 안전에 대해서 단기 선교와 안전에 대해서 우리 강의 들었는데 이거 보시고도 기도 안 하신다면 이거 보시고도 기도 후원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안 하신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번째 저희 매트 2019 출정식이 6월 16일 주일에 양채풀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강사로 서주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또한 2018 보고주일이 매트 2019 보고주일이 8월 25일에 있습니다. 또 사진전이 있습니다. 또 기도 후원자의 밤과 특별한 광고 제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기도 후원자의 밤 간증자가 한 분 정도 더 필요합니다. 또 영상 간증자도 필요합니다. 한두 분 정도 필요하니까 내가 예전에 누렸던 은혜들을 꼭 나누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구 목사님이나 인솔 교역자를 통해서 회선에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OT 안내 팜플렛에 보면 해외 및 국내 안내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해외 및 국내 매트 안내 및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인솔 교역자님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요거 또 우리 보안에 관계된 이야기 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잘 보고 숙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혜 하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죠? 복음 하면 어떻게 하셔야죠? 그리고 다 함께 샬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은혜, 복음, 샬롬. 은혜를 또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도 우리가 주님의 샬롬 가운데 전해야 합니다. 늘 주의하시고 또 안전은 100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솔하시는 분들 또 인솔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인솔자가 100번 강조해도 함께 가시는 분들이 안전은 인솔자만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복음, 샬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